정치권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도 기간 동안 정쟁을 자제하기로 공언했지만 야권에서는 정부를 향한 책임론이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요. 야당에서 책임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발언과 여야의 입장을 한껏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하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지원책 마련을 차분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 자,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좀 문제 삼으면서 이 책임 소재를 이제 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아마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먼저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금만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형 사고 나면 항상 누구 책임져라 하고 이제 돌 던지기부터 바쁜데, 사실은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원인 규명하고 책임 추궁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걸 좀 확실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형 사고 나면 우리 누구 책임져라, 사퇴하라, 물러나라 이렇게부터 얘기하면 사고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원인 규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원인 규명을 하고 사태 수습을 하고 사상자 구호에 집중하고 그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한 다음에 따져보면 이런 사태를 미리 혹시 막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그때 나서 책임 추궁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원인 규명, 사태 수습, 사상자 구호 이런 데에 집중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의 발언 그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죠. 장관이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행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책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장관은 더구나 정무직 아니겠습니까? 정무직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그런 사람을 정무직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총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정말 죄송하다. 그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원인 규명하고 그다음에 모든 일이 정리된 다음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리고 본인 말처럼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더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문제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잖아요. 원인 규명을 안 해봤으니까. 혹시라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더 많이 배치했으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 아직은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단정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은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부적절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그것을 정쟁의 소지로 삼는 것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방송을 나오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책임 추궁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정쟁을 유발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도 마찬가지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추모만 강조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행동하고 말을 하면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지금 가족들이 중요하면 가족들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 볼 수 없다면 그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묻는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고 야당은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 추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을 위해서 뭘 할 것만 생각하고 여야가 그거에 매진했으면 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 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 이상민 장관이 이제 비정치인이시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그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언행, 특히 말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좀 더 스스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무겁게 이 문제를 좀 바라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당의 정치인들도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이제 비슷한 발언들을 했는데, 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파면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 참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생각, 뭐 국민적 분노를 대신하는 뭐 그런 거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은 다릅니다. 원인 규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사고 수습을 하고 그리고 사상자 구호를 하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봐서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파면부터 하라. 뭐 그다음에 이렇게 사퇴하라. 이렇게부터 얘기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예. 김평론가 잘 말씀하셨지만 이런 얘기할 때 누군가 국민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건 분명히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나중에 원인 규명한 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다. 그럼 당연히 책임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사태가 다 수습되고 나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닌 것이죠. 예. 사태 수습이 먼저고 사상자 구호가 먼저고 그다음에 원인 규명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파면 얘기부터 하고 이렇게 사퇴하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그런 조치가 아니라고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파면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155명이나 이 목숨을 앗아간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진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이 뭔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식구를 먼저 생각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떠오르는 두 사자성어가 있는데 하나는 춘풍추상이고요. 자기들이 뭘 하는 데 있어서 떳떳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자기 주변을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유불급.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게 넘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모든 판단은 국민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 판단을 따라가겠다는 생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요, 이 서영석 의원이 이태원 참사 바로 다음 날 본인의 당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날은요, 지도부가 이제 금주령을 내린 날이기도 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금주령을 내린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애도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비판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건 분명하죠. 뭐 누가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치적 입장이 뭐 누구냐 어떤 데를 떠나서 물론 이것도 뭐 당일 마련한 자리는 아니겠죠. 예. 오래전 예정된 뭐 그런 자리였고 또 뭐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행사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이분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죠? 정치인도 공직자고 당연히 아까 우리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그런 행태를 비판한 것처럼 똑같은 비판이 가능한 거죠. 공직자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국민의 시선, 국민의 눈높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과도한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채찍으로 삼아서 모두가 좀 조심하고 삼가하고 말부터 삼가하고 언행에 삼가하는 뭐 그런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당의 윤리감찰단이 감찰을 좀 지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윤리감찰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뭐 윤리 감찰단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당에서 뭐 제명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상위 그 판단 단위가 있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 상위 단위에서는 그런 어떤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춘풍추상 지금 내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찰 지시는 일단 잘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솜방망이이거나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엄격하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책임. 이런 부분은 또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도 이런 뭐 국가적인 애도 기간이라든지 뭐 참사가 일어난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정치인들이 이런 술자리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와 이제 비춰 보더라도 이번에 윤리감찰단이 어느 정도의 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십니까? 그 당시하고 비추어 보면 결과가 굉장히 우려스럽죠. 그때는 아주 엄격한 판단들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로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뭐 팔이 좀 안으로 굽은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서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 보다 과거보다는 엄격한 판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가 정쟁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실 3일로 예정됐던 대통령실 국감 8일로 미뤄졌습니다. 자, 대통령실 국감이 어쨌든 뭐 한 5일 정도 뒤로 미뤄진 건데 국가 애도 기간도 뒤로 이제 미뤄진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사고 수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3일 날 만약 국감 한다면 내일 모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부터 막 열심히 준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인 사고 수습 그리고 이 뭐 사고 원인 규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겠죠. 당연히 저는 뭐 잘 여야 모두가 합의해서 국감을 연기한 거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야말로 사실 그 대통령실만 앞장서 드는 것도 아니고 관계 부처가 앞장서 드는 것도 아니고 여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전 국민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야가 먼저 함께 뭐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함께 그 모범을 보인다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는 그런 게 되겠죠. 일부에서는 단순히 뭐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왜 나서느냐, 뭐 국가 애도 기간을 설정하고 뭐 장례비나 여러 가지 돈을 지원하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저는 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우리나라가 뭐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이 정도 사고에서 충분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뭐 국감도 연기하고 하는 그런 조치들 저는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계기로 여야가 함께 힘을 합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참사가 또 한 번의 이제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과거보다 발전하는 모습, 뭐 발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예. 뭐 이제 관악구 수해 현장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논란을 좀 일으키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보면은 뭐 논란될 발언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차분하게 사고를 수습하시는 모습, 그리고 국민에게 애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